안녕하십니까. 유성구 구의원 양명환입니다. 오늘 저는 유성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정 질문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답하시느냐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 활성화 방안이 워낙 좀 올드하고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김동수 의장님부터 해서 송봉식 전 의장님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힘써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에서는 관광특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유성 온천문화는 유성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서 다시 구정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이시죠? 네, 그것이 현안 사업이죠. 가장 핵심적이라기보다 핵심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를 플러스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 예산이 260억이고 그 예산이 아마 198억이었던 것 같은데 온천문화 체험관 건립이 198억이고 나머지 콘텐츠 하는 것들이 한 60억 정도 되죠? 네. 중기 재정 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30억 정도 투자하셨었고 올해 42억 정도 투자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10억 정도 해서 3억은 축제 예산으로 돌리셨고 7억을 갖다가 콘텐츠 예산으로 하셨었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 중에 원래 12월 정도에 체험관 아마 착공이 가능할 걸로 봤는데 다른 행정처가 좀 늦어져서 그게 한 두어 달 늦고 이러면서 아마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온천 문화체험관이 198억으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인데 1층이 700제곱미터입니다. 한 200평 정도? 그리고 2층이 250제곱미터. 38에 20, 한 80평 정도. 이 정도 관광팀이 단 3명인데 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 있어 갖고 다른 일은 거의 시킬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요게 혹시 2026년에 완공되게 돼 있죠? 그렇죠. 요게 온천문화체험관이 생성되면은 관광 활성화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얼마라고 수치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데 온천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광 특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곳 공간도 관광 특구 구역이잖아요. 도룡동까지 해서 그런데 과학 쪽까지 해서 그럼 이제 그런 체험관이 건립되고 하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마 조격장 정도가 우리가 온천 시설을 밖으로 볼 수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대체로 좀 젊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서고 그 안에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물품이나 홍보 프로그램도 좀 진행이 되고 또 공연들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유성구가 대단한 자연자원이나 대규모 이런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하고 달리 이제 온천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사양길에 접은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그것을 매개로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같이 이루어지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연계해야지 체험관 하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그 효과나 수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게 체험관을 위주로 해서 인프라들이 좀 조성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서
친화도시 그런 시설도 같이 연계돼 가면서 그 권역 자체가 온천지구 있는 그 권역이 약간의 힐링 또 즐기는 뭐 이런 것으로 된다고 하면 그 안에 그것들을 담아낸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가 여행을 와서 잠깐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재즈 맥주 페스타 해보면 알지만 그런 약간의 이제 그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인근에서 몰려오기도 하고 또 지역 지원도 같이 즐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성온천 관광에 대해서 저도 유성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구현 되기 전부터 관광이 좀 많이 식고 있고 구현 관광 특구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구현 됐을 때부터 관심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금 뭔가 많이 좀 관광진흥법상에 뭔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팀한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팀이라는 게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시는데 요거에만 매달려 계시더라고요. 다른 걸 관광진흥법상에 문화관광 해설사라든가 스마트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관광 통례를 작성한다든가 관광 자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관광진흥법상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돼 있고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이 160억 핵심적인 가치에서 이 온천문화체험관이 198억으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일단은 거기가 두드림 공연장이 있던 자리를 일단은 없앴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두드림 공연장도 살펴보니까 유성 국민들이 작년에만 해도 67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구비가 10억 들었고 국비가 3억 5천 들은 14억 들은 된데 거기를 까부수고서 한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2층이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을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만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원래 그 위치가 아니고 이쪽 그 두드림 공연장 그대로 보존하면서 저쪽 한방조격장 지나서 그 천변 쪽으로 좀 더 길게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던 건데 이 체험관에 대해서 아쉬움 저도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갔더니 대전시에서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또 문체부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규모와 그런 모양으로 됐다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설득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한 2년 가까이 사실은 그 시와 중앙부처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돼서 좀 아쉽고 사실은 두드림 공연장도 그 나름의 약간 특성도 있고 매력도 있고 해서 그것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거를 철거하고 또 이런 것도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광팀의 조직과 인력의 문제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두레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관광두레 선정이 돼서 그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인력이 좀 조금 이렇게 총정원제 이런 게 묶이지 않는다 그러면 더 좀 보충을 하고 그런 것들 또 새롭게 들어서는 이게 관광 요소도 좀 있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하고 지난번 조직 개편에서 이제 한 명 정도는 더 충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 그러면 지금 단위 정도보다는 더 인력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지금 보기는 합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답변드리기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인 것들을 좀 약간 외부로 좀 돌리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과 문화와 관광팀이 같이 어우러져서 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제가 구정질문 일괄 질문을 통해서 관광팀
팀에 좀 전문적인 분이 임기는 5년 동안 아마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거기 있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유성 관광 활성화의 그런 발전에 좀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아마 녹지훼손 최소화 때문에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입니다. 얼마 전에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전략구상 및 추진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으셨죠? 요게 예산이 6억 5,500입니다.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너무 좀 구체적이 못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그날 가서 조금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학술 영역이 아니고 보니까 그날도 우리 같이 오셨던 의원님들이 이러저러 우려했던 것들을 같이 봤는데 이게 그냥 학술 영역비로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계획안 이렇게 할 텐데 보니까 거기에 공연 프로그램 하는 거, 문화예술 전시하는 거, 브랜드 만드는 거, 또 굿즈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 학술 영역 하듯이 그렇게 어느 기관이 되지 못하고 또 공동으로 들어와서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그 공연이나 전시 뭐 하고 있는 것도 계획돼 있고 하는 그런 예산도 좀 잡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그 자체에서 뭐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한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달리하는 그 분야별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달에 그 의뢰를 하고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이제 단독하고 하는 입찰 제한하는 것도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또 의견 제시도 하고, 이게 이제 공동 수급하는 걸로 좀 이렇게 조달청에 또 의견 제시도 하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고 거기서 좀 하고 있는데 다소 저희가 봐도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구체성이 좀 안 보여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도록 지금 계속 미팅하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6억 5천, 7억 가까이 되는 돈이면은 이게 유성구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뭐 세계적인 뭐 석학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듣고서 뭐 가장 기억나는 게 런너스 시티를 만들겠다는 거하고 뭐 핫그림 같은 그림하고 그런 게 기억나는데 6억 5천이면은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6월에 유성관광 콘텐츠 발굴 연구 용역 보고서 이게 2천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것들이 유성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물총축제라든가 비축제, 생활관광 프로그램, 관광두레, 뭐 서포터즈 모집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써 있는 것을 알아서 유성구가 잘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갖고 6억 5천은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성구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온천 물이 있습니다. 유성온천 물이 많이 남아도는 건 아시죠? 그렇죠. 온천수가 우리가 뭐 다른 지역은 조금 온천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허가량에 비해서 아마 한 33분의 1 수준일 거예요. 지금 이용 양이. 하루 적정 양수량이 1515.5 세제곱미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이 양을 매일 쓰면은 나중에는 고갈되느냐 물어봤더니 고갈되지 않고 나중에 지하수 같은 걸로 다시 채워져서 계속 쓸 수 있는 무한저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적정 양수량이 1515인데 이용 허가량은 7230.
근데 이걸 다 쓰는, 허가만 받았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일평균 사용량은 2,498.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온천물이 홍보를 위해서도 그냥 무상으로 나눠줘서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자원인데 이렇게 남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활용 방안이 없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 체험관 건립하면 거기도 좀 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데들을 좀 발굴을 해야겠죠. 새롭게 들어서는 데들을. 그렇게 하고, 사실은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조금 그 구역 내에서만 쓸 게 아니라 조금 이게 관을 연결해서, 나중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뭐 호국보훈파크 같은 데가 건립이 되면 그런 데에도 좀 이렇게 활용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될 것인지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를 그 사업에 국비 지원되는 1조 가까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갈 때는 그런 것도 좀 건의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것도 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고추장님이 라디오 한 것 중에서 유성의 온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외국인 질문을 받으셨다는 그런 그런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봤을 때부터 유성의 온천이 어디 있느냐, 좀 시각적인 효과가 온천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웅덩이라도 몇 군데 만들어두면은 조격장이 일정 역할을 하는 거고, 체험관 그래서 만들어서 그 위에 그건 너무 작다고 부총장님도 그때 그러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공간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탕 시설들이 좀 있죠.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게 오랫동안 외국에 일본에서 좀 지내다 온 그 과학자였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 호텔 사우나가 있는 거지 온천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민간에서도 조금 새롭게 이렇게 지금 호텔 건립을 예정하고 있거나 이런 데서는 그런 좋은 탕, 규모가 있는 탕 시설, 그래서 외지 경쟁력 있는 탕 시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호텔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번 우리가 온천관광 거점지구 사업할 때 밖에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이 건물에 유성 온천수가 나오고 탕 시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인몰 사인물이라도 2층이라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것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를 대규모 노천탕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온천수 사용도 좀 충분한데. 그겁니다. 유성 온천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노천탕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천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렇게 구정 지리답변에서 할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 스파텔 광장 정도 되면 세천이 온천 가보면 대규모 노천탕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거 하나로 하는 게 세천이 온천은 바덴바덴이나 이런 거 좀 다르게. 근데 그런 식의 걸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이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구의 계획과 의지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도심 아주 건물이 빡빡하게 들어서 있는 도심 내에서는 좀 어려우면 우리가 호국보훈파크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국가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온천문화 활성화 그 라디오 방송에서 김동수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전을 지금 방문하는 가장 주된 사람이 성심당, 신세계입니다. 거기 온 사람들 갖다가 유성온천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은 시각적인 그런 인생사진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아니면은 인생사진이 없다면 증강현실, 스마트 관광 이쪽 콘텐츠 보니까 증강현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키우셔갖고 인생사진 같은 걸 찍을 수 있게끔 그런 장소 하나쯤, 웅덩이 같은, 외국 같은 데는 온천물을 갖다가 먹을 수도 있답니다. 먹을 수도 있다고 해서 자판기처럼 만들어 놨다고도 하고, 또 이게 아토피 같은 데도 좋으니까 물통 같은 걸로 그냥 받아갈 수 있게끔, 일정량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도 합니다. 유성구도
이게 유성온천물이 아토피나 피부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남을 필요가 없거든요. 뭐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냥 무상으로라도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따뜻하니까 에너지원 차원에서라도 이 남을 필요가 없는 물이니까 좀 더 활용발용을 갖다가 무상으로 나눠준다든가 뭐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국정질문 마치겠습니다.